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경제 늘 고민이시죠?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노후연금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노후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실제로 이제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를 살펴보면 거의 4,000명 가까운 인원이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같은 해 지난 기간보다 거의 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처음 출시된 이후로 분기별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증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주택연금이 인기가 많다. 출시 이후에 100세가 넘는 분의 신규 가입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최근에 더 인기를 끌게 된 걸까요? 네, 사실 주택연금은 2007년 7월에 도입이 돼서 이제 딱 10년 된 제도인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팔지 않고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연금으로 받을 생각을 거의 안 하셨죠. 물려줄 생각으로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무래도 부동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실제 노년에 접어들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주택연금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주택연금 제도는요,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평생 동안 살면서 평생 또는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이니까 확실한 담보인 셈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대출 상품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정확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집을 구입할 때 대출 받는 거를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예. 주택연금은 이를 거꾸로 활용하기 때문에 영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월 생활비를 받는 셈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주택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렇죠. 네, 주택연금은 나이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주택연금 가입하시려면 이제 소유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되셔야 되는데요. 작년 3월부터는 부부 중에 한 분만 60세 이상이 되셔도 자격이 되는 걸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 수는 기본적으로 1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합산해서 9억 이하일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고요. 9억 이상이신 분들이 주택연금을 수령하고자 하실 때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은 주택연금 활용이 어렵다라는 말인 건가요? 네, 혹시 이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 9억 이상 고가라고 한다면 현재는 예. 활용이 좀 어렵고요. 아하. 실제로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법이 발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네. 하반기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주택연금 다른 연금에 비해서 좀 이런 장점이 있다. 어떤 좀 큰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네, 주택연금을 받을 때는 일단 주택 가격이 연금 받는 기준이 될 텐데요. 네. 연금을 받기 시작하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오래 사셔서 받는 연금액이 집값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네. 나중에 그 추가된 금액을 청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장수하실수록 유리한 제도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일찍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이제 받은 연금액이 집값보다 훨씬 적겠죠.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그 받은 연금 수령액을 자녀가 갚게 되면 주택 소유권이 그대로 자녀한테 돌아가게 되고요. 만약에 갚을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집을 팔아서 받은 연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 자녀한테 넘어가는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손해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네, 그 수령하는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질 텐데요. 네. 그 이외에도 이 연금을 평생 받을 것인지 일정 기간 받을 건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부부가 생존해 계실 때는 이제 두 분 중에서 나이가 적은 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70세인 분이 3억의 주택을 평생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월 92만 원 정도를 수령하시게 되고요. 좀 짧게 15년간만 받으시겠다라고 하면
85세 될 때까지 매월 115만 원 정도를 수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매월 노후 자금으로 받게 된다는 거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모든 이런 제도를 활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을 좀 네. 주의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요. 주택 가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매월 받을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네네. 이 주택연금 또한 일종의 대출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예. 받는 금액이 결국 대출 이자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 대출 이자율은 CD금리의 1.1%포인트를 더해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연 한 2.5% 정도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낮은 금리 때문에 급하게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이제 부부의 상황에 맞게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따져서 적정한 시점에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비교 분석한 다음에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서서 주택연금의 금액이 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계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집값이라는 게 오를지 내릴지 모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죠. 집값이 크게 오른다면 이게 좀 네. 손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새 이제 부동산이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 충분히 드실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은 매년 집값이 2.8% 정도씩 인상된다라는 걸 전제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집값이 더 크게 올라가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주택연금은 수령을 하다가 나중에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네. 실제로 크게 이득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간에 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에게 대출 이자율을 곱해서 그 상환하는 금액이 작지가 않고요. 또 추가로 주택연금 처음에 가입 시에 들어갔던 취득비용까지 감안하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실제 재가입은 3년 후부터 가능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해지한 이후에 3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을 어떻게 네.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좀 팁을 전해주세요. 네. 주택연금은 이제 받는 방법과 절차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담 건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노후 대안으로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주택연금이 노후를 위해서 좋은 수단인 거는 분명하지만, 네.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 활용하는 자금으로 노후의 최후의 보루로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주택연금을 일찍 받게 되면은 금액이 사실 크진 않습니다. 네네. 60세를 예를 들면 63만 원, 70세부터 받게 되면 92만 원 이렇게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수령하는 시점을 뒤로 미루어서 받게 된다면 노후에 실질적인 생활비에 대한 대비로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비교하고 잘 따져보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까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이었습니다.